자, 여기까지는 나올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름하고학원 원장 이예슬입니다. 저희 11월 10일 입시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이름은 오름하고학원에서 처음으로 사실은 중등부랑 초등부를 신규 개설하면서 동시에 입시 설명회를 입시 설명을 진행하면서 이번에 2022년도 교육 개편안과 고교학점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를 중점적으로 오늘 입시 설명회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름이 오름 허브예요. 그래서 이 오름의 뜻이 성적 향상에 성장하고 나아가고 정진하는 오름의 이름이고요. 허브 같은 경우는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의 소제목은 Epicenter for Brilliance인데 이게 탁월함의 중심이 되겠다. 그래서 향동 지역에서 성적 향상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학원으로 성장하고 지금 이미 결과를 내고 있는 학원으로서 인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입시 개편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마감하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작년도 9월이랑 올해 4월부터 나오는 이 변화하는 교육청의 발표를 공통적으로 보시면 결국은 절대적인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서술형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통 심화 수학이 어떻다를 사실 지금 교육청에서 약간 한번 말을 바꾼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현장의 내용과 현장에서 그 학교 교사님들이 얘기하시는 내용과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내용 사이에 괴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화하고 이 변화가 제대로 잘 적용이 될지 그리고 2021년도 교육 개정안 같은 경우는 AI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 등등의 내용에서 이런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는 사실은 각 영역별로 흔들리지 않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입시 개편 안에서도 될 수 있는 절대적인 실력을 실은 함양하는 게 가장 큰 최우선의 과제로 저희는 들어가지만 동시에 현재 대치동에 지금 강사를 하고 있고 대치동 출신 강사님들을 포진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어떤 대응이 나와도 어떤 변화가 생겨도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는 입시 트렌드를 반영하여 커리큘럼을 계획하였고 앞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고등부 같은 경우는 대치동 수준의 수능반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내신 같은 경우는 향동, 덕은, 상암 지역의 학교들의 내신을 대비하여 대입까지 안정적으로 끝낼 수 있게 커리큘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목차는 저희 현재 강사진 현재 대입 전형 그리고 고교 학점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그다음 신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 지금 원장으로 있는 이예슬 강사라고 하고요. 현재 지금 저는 대치에서 스터디브릭스라는 학원에서 대원외고를 중심으로 외고, 휘문고, 현대고의 내신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정시반 같은 경우는 대일외고에서 한영외고, 예체능반까지 수준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학 담당하고 계시는 오정호 선생님께서는 연세대를 졸업하시고 대치에서 여기 다년간 20년 넘는 시간 동안 대치에서 쭉 있어 주셨고요. 현재 지금 이제 위더스 학원에서 대원외고, 그 다음에 오름허브 학원에서 향동고 내신반 운영하고 계시고, 대치동에서 수준별 정시반 운영하고 계십니다. 과학생님 강서희 같은 경우는, 강서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약대 졸업하셔서요. 대치에서 실은 굉장히 젊은 나이심에도 불구하고 단연의 경험으로, 단연의 경력으로 수업을 다양한 곳에서 오래 하신 분이고요. 현재 청양과 다원, 그 다음에 스터디브릭스 세 곳에서 출강을 하시며 스터디브릭스뿐만 아니라 현재 오름허브 학원에서 향동고, 삭산고, 민사고, 대원외고 등등의 특목고와 일반고의 내신과 수준별 정시반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 과목별 선생님들이 각 과목 초등, 중등의 팀장님이 되셔서요. 초등, 중등에서 진행되는 커리큘럼이 고등부 수능까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고등부 강사님께서 현재 대치동에서 충분히 역량을 탁월하게 발휘하고 계시는 강사님들께서 초등, 중등의 커리큘럼을 전부 제작하시고 교재까지 사실은 저희가 자체 제작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2학기 향동고 같은 경우는요, 각 영역별로 100점과 1등급을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사실은 좀 이번 내신 같은 경우는 수학과 영어, 국어에서 향동고 같은 경우는 변화가 좀 컸습니다. 기존의 내신 유형과는 다르게 조금 확 어려워지는 유형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잘 내줬고요. 이전 이제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향동고 현재 1학년 기준으로 영어 1등급이 7명입니다. 그중 3명이 오름허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성적 향상의 중심이면서 최상위 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과목의 1등급의 50% 이상을 저희 학원에서 배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걸 따라갈 수 있는 친구들과 그런 성적을 낼 수 있는 커리큘럼과 강의력을 저는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학기 중간고사에도 여전히 좋은 성적을 많이 내줬고요. 제가 사실은 대입 전형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앞으로 진행될 고교학점제나 2022년도 교육 개편안이 현재 수능의 경향성에서 아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수능 경향성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후 변화하는 고교학점제와 2022년도 교육 개정안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능을 먼저 영어를 말씀드리면요. 사실 영어 같은 경우는 국영수 중에서 1등급의 비율의 변화가 가장 큰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 시험을 중심으로 평가 원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작년도 6월 모의고사 이전까지는 절대평가 내에서 1등급이 5% 이내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7%에서 8%, 어려우면 5%였지만 새로운 평가 원장이 취임되고 그 이후에 평가원에서 내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굵직굵직한 평가원들은 전부 4%대가 나오고요. 심지어 이번 6모는 1등급 비율이 1%입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기존의 내용에 비해서 많이 어려워지는 추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현재 대입 같은 경우는 정시와 수시 총 9개의 티켓을 가지고 가고요. 수시에서 6가지, 정시에서 3가지고요. 현재 중3, 그래서 고2 고교학점제에 들어가는 친구들도 이 큰 틀은 바뀌지 않는다는 게 이미 교육청 발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플로어별로 본인 자제분의 시기별로 사실은 교육부에서 이미 전부 발표를 4년의 예고를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중3 친구들은 이미 굵직굵직한 대입 정책이 어떨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중3이 아니다, 중2다, 중1이다, 초등이다 대학부모님들은 중3 2월 말에 확정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4년의 고입, 4년의 대입을 준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고2 4월에 끝납니다. 고3까지는 사실 여기서 큰 차이가 나지 않고요. 고3 4월에 나오는 건 실은 고2 4월에 나온 내용이 약간 수치 변화 10% 뽑을 거 15% 뽑을 거예요. 12% 뽑을 거 9% 뽑을 거예요. 요 정도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굵직한 거 중3 2월에 구체적인 내용 고2 4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 아이의 성적, 우리 아이의 상태에 맞춰서 내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대입을 준비해야 할지를 이 시기별로 내가 굵직굵직하게 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구나. 방향성을 잡아야 하는 시기구나. 지금의 시기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다시 바로 잡아야 하는 시기가 이 3가지 시기 중에 특히 중3 2월 그리고 고2 4월입니다. 제가 이 시기에 맞춰서 굵직굵직한 변화의 내용은 입시 설명회를 매 분기 진행하고 있으니 사실 이걸 알아보는 게 힘들거나 혹은 개별적으로 저걸 봐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 조금 어렵다고 하시면 저희 학원에 계속 입시 설명을 참여하시면 저절로 업데이트가 되실 겁니다. 현재 지금 중3까지 이어지는 방향은요. 전체 대학교의 재원생활 교준을 봤을 때 수명을 40% 정도 뽑고 있고요. 논술 종합 교과 이 수시를 60% 정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은 현재 중3 앞으로 사실은 2022년도 교육 개정안이 중2, 중1, 초등까지 요 정도의 비율을 유지할 거다. 수능을 갑자기 확 올리거나 확 줄거나 하지 않을 거다라는 발표를 이미 한 상황이고요. 근데 요 변화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수시에서 논술, 종합, 교과 이 3가지의 유형이 있는데요. 이 3가지의 비율 변화는 앞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고교학점제에서 1등급의 비율이 조금 더 커지면서 이 교과 전형이 확 축소되거나 교과 전형에서 뭔가 추가될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근데 현재 고등은 이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면 수능만 보는 거예요. 논술은 수리 논술이나 국어 논술을 보는 겁니다. 종합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각각의 내신 플러스 세부 특기사이 들어가는 거고요. 교과는 시험만 보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내가 요것만 볼게. 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는 이 정도의 비율이지만 이 수능 비율은 건들지 않고 이 수시 내에서의 비율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현재 지금 중3이다라고 하시면은 예비고이다 라고 하시면은 내가 앞으로 적어도 어느 정도의 대학은 가고 싶은지 어느 정도는 대학을 못 갈 것 같은지의 스펙트럼까지는 나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 단계별로 전형 유형을 같이 갑니다. 최저 등급의 기준이나 혹은 뽑는 비율 등등을 함께 가기 때문에 뭔가 구체적으로 찝을 필요는 없고 물론 찝으면 제일 좋고요. 찝지 못해도 내가 적어도 어디까지는 가겠다라는 어떤 스펙트럼을 잡으시고 그 학교들이 지금 어떤 최저 등급, 어떤 입시 결과를 요구하는가 정도는 중3 예비고에 들어가는 겨울방학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지금 이 수치가 앞으로 나오는 교구 학점지에 큰 영향을 미칠 건데요. 현재 의치 한약수와 스카이를 합치면 전체 50만 명의 3.6%입니다. 근데 지금 중1과 중2의 학생 수가 줄어도 얘가 5%를 넘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교 학점제는 10%까지를 A래요. 그러면 5% 이내에 들고 있고 현재 4%가 안 되는 의치 한약수와 스카이 같은 학교들은 그 10% 내에서 또 가르고 싶어 하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 비율이 변화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추가될 건지를 보셔야 하고요.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요 수치에 대해서 기반으로 현재 중3 예비고일 친구들은 고교학점제라는 게 확정되어 있고요.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는 내신만 변화합니다. 수능은 여전히 9등급입니다. 그리고 내신이 9등급 체제였던 걸 5등급으로 바뀌는 거고요. 세 번째 변화 같은 경우는 내신과 수능의 과목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신 5등급으로 수능 유지, 교과목 변화. 그럼 세 번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9등급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앞으로의 수능과 현재 고1, 고2, 고3의 내신 같은 경우는 9등급으로 1등급 4%, 누적하여 2등급 11%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중3, 예비 고1, 앞으로 초등까지는 고교학점제로 내신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5개의 누적 비율 10%, 34%예요. 그러면 지금 원래 25명 기준 한 반으로 갔을 때 사실 원래 4%다라고 하면 한 반에 한 명 정도만 1등급이었다면 고교 학점제에서 5등급으로 들어간다면 2.5명으로 1등급의 비율이 유지됩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그 고등학교를 다닐 친구들에게는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잘 나오겠죠. 다만 문제는 요 최상위를 가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뭔가가 필요하다. 이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이제 사실은 개편된 내용이 이수와 미이수를 가져간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교육청에서의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소하는 학령 인구에 대응해서 학생 수가 감소하는데 9등급을 유지하면 1등급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걸 대비하여 이제 조금 좀 편안한 수험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5등급으로 바뀌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선진화입니다. 사실은 한국 외에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많은 선진 국가들은 이미 5등급과 이수와 미이수 제도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교육 과정을 선진화하는 과정에서 고교학점제가 진행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유용하실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교육청에서는 현재 지금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데 있어서 9개로 층계를 나누는 게 학생들에게 너무 가혹하다라는 평가에 아래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함께 지지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주요 과목이 아닌 예체능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 없이 절대평가로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학교별로, 고등학교별로 구체적인 교과목이 나와야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금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같이 가는구나 정도로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 봐주면은 이제 조금 지금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친구들이 시간별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대로. 공통과학 뭐 있으니까 뭐 듣고요. 반면 지금 중3 예비고일 친구 같은 경우는 본인이 특정 과목을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출석률과 성취율에 따라서 이수가 아니라 미수가 되면 그 과목을 다시 수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약간 대학교 같은 느낌으로 고등학교 친구들이 자기 주도 하에 본인의 방향, 원하는 진로 방향으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교학 준비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사실 가장 큰 차이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변한 부분이 요건데요. 작년 6월 같은 경우는 수학에서 심화 수학을 포함시킨다가 시안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확정안에서는 심화 수학을 뺐습니다. 사실 이번에 최근에 나온 확정안에서는 앞으로 수능이나 앞으로 현재 고1 친구들이 미적분과 기하가 아예 수능에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확통과 미적 중에 선택하는 건데 미적은 아예 공통이 아니고 수능에서 보지도 않아요. 근데 문제는 공대 과정과 의치한약수는 미적과 기하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내가 미적과 기하를 요구하고 학교 레벨이 3.6% 이내예요. 그러면 고교학점제와 수능 이상의 무언가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총론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적으로 보시면은 이 첫 번째 뭐였죠? 고교학점제 3개의 특징. 하나,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2번, 수능은 여전히 9등급입니다. 3번, 교과목 개편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특징, 교과목을 변할 겁니다. 현재 수능 같은 경우는 국어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독서와 문학은 모두 치르고요. 화작과, 이거를 화법과 작문이라고 해서 화작, 언매라고 부르는데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여 이수하지만 이제 현재 고3, 앞으로 예비 고1, 앞으로 중1, 중2, 초등 같은 경우는 전부 선택 없이 공통 국어로 들어가고 현재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때 수 1, 수 2로 들어가고요. 고3 때 미적과 확통 중에 선택합니다. 기하 중에. 근데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 수능은 미적과 기하가 빠졌습니다. 원래 이게 작년 시안에는 이게 선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지고 이번 확정 안에는 그러니까 이게 확정이 났으니 지금 현재 중3까지는 요 수능을 무조건 볼 거다라는 예정이어서요. 보시면 대수 미적분 1. 근데 미적분 1은요. 이과 미적분이 아니라 편미분 이전까지의 쉬운 내용. 그리고 확률과 통계. 사실은 이제 수학 선생님 말씀으로는 확통이 아이들이 성적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미적에 비해서 확통은 되는 친구들은 처음부터 바로 되고요. 안 되는 친구들은 정말 시간을 좀 많이 써야 하는 과목. 그래서 미적과 기하는 빠지지만 확통을 피할 수 있던 걸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내가 확통에 맞지 않는 친구들도 많아요. 사실 지금 고2, 고3 같은 경우는. 그래서 확통에 맞지 않는 친구들이 미적을 하거나 혹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너에게 맞든 맞지 않든 확통을 다 해야 한다. 이 상황이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변함이 없습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그대로 공통 과목으로 들어가는데 실은 가장 큰 변화와 통과 중에 하나가 탐구 과목이에요. 현재 문과 친구 같은 경우는 사회 9과목 중에서 2과목 선택이었고요. 이과 친구는 8개 과목 중에서 2개 선택이었는데 공통으로 전부 봐야 합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이어서 현재 고1 친구들은 그래서 1학년 때만 통사, 통합사회를 배우고 1학년 때만 통과를 배우고 고2 때 배우는 내용이 수능으로 직결이에요. 근데 지금 중3과 앞으로의 중등 친구들은 고1 때 배우는 내용이 수능과 직결인 거예요. 그리고 범위가 다양해졌습니다. 내가 이 중에서 나 물리 싫어, 화학 생명 할 거야 가 가능했는데 그런 거 없이 물화생지 전부 해야 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통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 힘들어하고요. 윤리와 사상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선택권 없습니다.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은 고1 때 대부분의 현재 고1, 고2, 고3 학생들은요. 통사와 통과의 공부에 그렇게 힘을 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수능과 연결되지 않고 이번 그냥 내가 내신에 들어가는 챕터만 공부하고 끝이지 그걸 깊이 있게 공부하거나 대비해야 한다는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중3 친구들은 내가 내년에 들어가는 게 바로 수능으로 이어지니 실은 수능을 준비하는 시기가 빨라진 거죠.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탐구 과목을 지금 고1, 고2, 고3 학생들은 조금 빠르면 고2에 시작하고요. 늦으면 실은 고3 때도 시작해도 괜찮았는데 지금 중3 친구들은 이 분량의 압박, 다양한 범위의 압박으로 조금 가장 큰 걱정이 되는 과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 고1 친구들이 재수의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1이 사실 요과목 같은 경우는 하면 돼요. 국어랑 화수학은. 근데 나 이걸 싫어서 버렸는데 해야 하는 거예요. 재수하면. 나 이거 못해서 버렸는데 재수하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3 친구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재수생이 지금의 비율보다 줄 수 있으니 경쟁에 있어서는 약간의 유리한 점이 있다라고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요 내용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원래는 절대평가로 심화 수학을 신설하겠다. 수능에서 였는데 바뀌었습니다. 올해 지금 최근에 나온 발표 안에서 아예 빠집니다. 그래서 미적분과 기하가 아예 빠진 상황이라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내신이 어떻게 나가는가? 두 번째, 교육청은 어떻게 예측하는가? 세 번째, 실제로 대학은 어떻게 대입하는가? 그래서요, 첫 번째, 지금 만약에 9등급 기준으로 가면 똑같은 점수에서 A 성취도에 석차 등급이 2등급이었던 친구가 만약에 내신 고교 확정제로 9등급이 아니라 5등급으로 바뀌면 1등급이 됩니다. 4%까지 1등급이었던 걸 10%까지 A로 바꿨으니 1등급을 맞을 친구들이 지금의 2등급의 수치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고교 확정제로 변하면 내신 성적표에서 첫 번째로는 표준 편차가 사라질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등급이 변할 겁니다. 내신 성적표에는 이런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어떻게 대응하고 사교육이 어떻게 대응하고 인지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 내용을 이번 연도 초에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서 교육청에서 Q&A를 질의응답을 충분히 받은 내용을 정리한 글인데요. 제가 하나하나 이 Q&A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5등급이 되면 4%대 1등급이 10%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치, 한약수, 스카이 4%가 안 되는 3.6%를 어떻게 변별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 비전문가 분들께서 대학별 고사를 사실 예측을 했지만 교육청의 요구는 대학별보다 늘어나지 않을 거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본고사 없이 내가 수능과 내신 가지고 갈 것이다 라는 거를 서울대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서울대가 얘기를 하면 연대 모두가 따라하고요. 스카이가 따라가면 그 뒤에 탑10이 따라갑니다. 그 말은 추가적인 본고사는 최소 지금 중3까지는 보기 어렵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기존에 있던 논술, 교과, 학종에서 비율이나 세부적인 평가 내용이 변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자, 내신 5등급제에서 자사고와 특목고가 유리하다는 분석인데 사실은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교육청에서 약간 말을 좀 조심스럽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처럼 없어요가 아니라 있다는 답도 있고 없던 답도 있어요 인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특목고가 유리하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해요. 이 말 자체가 교육부가 제대로 된 응답을 거절했다에 대한 표현이고요.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특목 자사고에게 유리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10%대로 1등급이 늘어났으니 그 외에 추가적으로 내가 뭔가 평가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그 학교의 어떤 학업 성취도 수준이나 혹은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의 난이도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다수의 현재 대치동은 특목 자사의 강세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교육은 교육청을 기대하고요. 그 다음에 문이과의 구분인데 사실은 많이 하는 건 이과가 문과를 침공하는 상황이 지금 좀 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1, 고2, 고3 친구들은 이과 친구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대학 가기. 근데 공통 과목으로 바뀌면서 특히 수학에서 확통과 미적이 사라지고 전부 확통을 하면서 이제 수학에서 특히 미적과 확통에서의 격차를 없애겠다의 의지인 거고요. 그다음 중3 학생이니까 이게 지금 예비 고1 친구여서 이번 연도 2월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 고1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 고1 친구가 불리하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이제 응답을 요약할 때 뭐냐면 현 고1 친구 어쨌든 고1 때 배운 거잖아요. 할 수 있죠? 화이팅! 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하면 그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10%로 변화한 이 5등급제에서 사실 교육청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논서술령입니다. 논서술령 같은 경우는 이제 신뢰성 그리고 문제의 어떤 감별력 많은 이제 외부 기관에서 우려를 하지만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 논서술형을 잘 낼 수 있게 학교와 학교 프로그램과 학교 교사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다. 대한 답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교육청의 반응이고요. 대학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요. 여전히 아까랑 같은 내용이에요. 정시와 내신의 교과 평가 반영은 유지할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9등급에서 5등급이 돼도 어쨌든 나는 5등급에서의 1등급, 5등급에서의 A 10% 여전히 볼 거야. 하지만 어떤 과목을 어떤 깊이로 공부했는지는 지금처럼 평가할 것이다니 지금 종합 전형의 세특을 난 여전히 볼 거다예요. 그 다음 고대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 교과 성적이나 학생부를 보겠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시에서 뭐가 빠졌죠? 미적이 빠졌죠. 정시에서 공통과학에서 선택할 수 없게 됐죠. 그 말은 내가 예를 들어서 고대에 공대를 갈 거야. 그럼 미적 했니? 선택 과목으로 들었니? 교과에서 추가로 선택해서 뭘 했니를 정시에서 볼 거다고요. 이게 정성평가입니다. 그래서 같은 등급이면 내가 이 선택 과목에서 미적을 들은 친구가 유리한 거고요. 같은 등급이면 내가 고등학교 때 그 전공과 관련된 특기 사항과 그 전공과 관련된 보고서를 해당 과목에서 쓴 적이 있는 친구가 똑같은 정시에서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시도 공통과학과 공통수학이 되면서 발생한 변별력의 문제를 난 따로 보겠다가 고등부의 입학 내용이고요. 연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에서 최저를 넣겠다. 면접을 추가하겠다. 그럼 이 면접에서 뭘 물어볼까요? 너 잘 지냈니? 이거 아니겠죠? 면접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자, 수능에서 너 미적 안 했지? 기하 안 했지? 내신 때 했니? 너 선택으로 했니? 추가 진로 선택이나 선택 과목으로 들었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능 심화 과정인 미적과 기하가 빠지고 공통과학으로 한꺼번에 보지만 결국 대학에서 필요하는 내용은 따로 보겠다. 너가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거야 라고 하면 대학 레벨과 분야 정도는 정하셔서 고1, 고2 때 들어가는 선택 과목에서 추가로 이수하시고 그거에 필요한 세부 특기 사항과 보고서 작성을 해야 똑같은 점수에서 유리한 전형을 갈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예비 고일 과정에서 미리 내가 어느 정도의 대학을 무슨 과를 못 정하겠으면 학부라도 정하는 게 저의 추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네. 그 다음에 숭실대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시 전형 유지는 서울대에서 발표한 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대 발표를 전부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다 같은 내용이고요. 그러면 사실은 과목별로 보겠습니다. 실은 가장 과목별로 조금 영향력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적분 기하, 확통, 수학 과목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미적분 기하가 그러면 아예 빠진 게 아니에요. 수능에서 안 보는 거고 내신 선택 과목으로 들어갑니다. 보란 소리예요. 사실은 공부하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공대를 갈 거야, 나 스카이 갈 거야, 정성평가를 보는 대학이야 라고 한다면은 고등학교 2학년 근데 이 과정은 제가 세부적으로 무슨 과목이 있는지는 추후에 진행된 2022년도 계획과정 개표에서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미적분 기하가 수능에는 없지만 내신에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내가 공부를 안 했어도 관련 과목에서 세특으로 넣습니다. 이미 지금 고1, 고2, 고3 친구들 중에서 세특을 열심히 쓰는 친구들은 제가 저번 입시 설명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인데요. 통계학과를 가는 친구가 통계학 전공에 들어가는 내용을 수학 과목에 넣어요, 이미. 그리고 과학 영재고 친구는 본인이 가고 싶은 과의 전공 내용을 해당 과에 추가 활동으로 넣습니다.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빠지니 그 내용을 내신에 없어도 어떻게든 넣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내가 공부를 갈 거다, 공대를 갈 거다 라고 하면 정시에서 수능에서의 확통만으로는 공과대학 자체에서 부담이 있습니다. 1학년 과정에서 내가 미적분이 필요한데 미적분을 공부한 적이 없는 학생을 가르치고 싶지 않겠죠? 그러면 너가 확통 점수가 어때도 미적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내신 혹은 세특으로 나 궁금해, 면접 볼게 이 얘기인 거예요. 정성평가 교과에서 이거 볼게 그 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서울대, 고대, 연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수능에서 내가 교과 과목에서 너 미적했는지 볼까? 그 내용을 서울대는 이미 시작했고요. 고대는 올해 시작하고요. 연대는 내년 시작합니다. 이미 스카이는 깔아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상을 탔던 대학이 지금 중2, 중3 친구들에게 바로 적용될 흐름으로 예측됩니다. 쉽지 않죠? 예. 그리고 이제 서울대, 고대, 연대는 지금 정시에서만 교과 정성평가를 보고 있고요. 지금 고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는 교과에서도 정성평가를 봅니다. 그러니까 교과의 확정 차이가 기억하시나요? 아까 첫 페이지에 있었는데 교과는 내신 성적만 보는 거고요. 학종은 교과 내신 성적 플러스 세부특기 보는 거예요. 그럼 교과에서도 보겠다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과의 약세. 시험 성적만 보는 전형의 약세. 그러니까 잠깐 앞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수능을 보는 거, 논술 보는 거, 학교 내신과 비교과 혹은 세특 여기에 내신만 보는 거에서 얘가 약해지는 소리입니다. 얘만 봐도 여기서 추가로 뭘 볼게 이 소리입니다. 그다음 참고 과목 같은 경우는요. 지금 고1 때 수강이 고대로 수능으로 직결이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고1, 고3 때 복습이 아니에요. 고1, 고3 때 선택이 있습니다. 내신에서. 그럼 내가 고2 때 화학을 하면서 고1 공통과학, 물화생지를 같이 병행해야 하는 거예요. 한 중3 친구들과 지금 바뀌는 이 확정돼요. 그래서 조금 이 광범위한 통합의 내용을 고2 선택 과목을 하면서 동시에 해야 하는 부담이 조금 아이들에게는 추가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고2 과정 내신할 때에서 지금 고1 친구들은 고1 통합 그냥 무시하고 고2 열심히 하면 수능 볼 수 있어. 근데 지금은 고2 내신도 봐야 되고 고1에 대한 통합도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전히 모두 통합사회 과학을 다 응시해야 하니 추가적으로 셋 중에 하나입니다. 전형별로 정성평가를 하든 수능은행 교과든 혹은 면접에서 물어보든 혹은 최저 등급을 가져가든 셋 중에 하나로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뀐 요 1등급에 늘어난 상황을 난 가져가서 변별력을 맞출 거야. 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가장 변화가 없는 거. 그래서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절대평가고요. 다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새로운 평가원장께서 이제 임명되신 이후부터는 1등급의 비율을 4%대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절대평가지만 상대평가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갔을 뿐 무언가 앞에 수학이나 과학, 사회처럼 무언가 다른 추가적인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시에서 최저 학력을 맞출 때 아이들이 영어를 가장 먼저 고릅니다. 그 이유가 국어나 수학은 상대적인 난이도에 따라서 내 등급이 갈릴 수 있는데 영어는 몇 점 이상만 나오면 등급이 안정화되니 수시에서 내가 2등급 2개를 맞춰야 하면 영어 하나 수학 할게요. 영어 하나 국어 할게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조금 편할 수 있는 건 최저 학력을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다. 를 보시면 되고요. 정시에서는 크게 영향력이 엄청 많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3등급까지는 영향력이 크지 않지만 4등급부터는 격차가 좀 큽니다. 절대평가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 가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점을 주던지 간점을 주던지인데 3등급까지는 내가 수학의 1등급 무언가 하면 약간 커버할 수 있지만 그 등급이 안 나오면 사실은 거의 마이너스 15점 이렇게 해서 약간 거의 들어오지 마의 성적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내용이 이제
지금 2022년도 개정 교육 과정인데요. 현재 고1, 고2, 고3 학생이 쓰는 건 2015년도 교육 과정입니다. 지금 바뀌는 이 내용이 이거 뭐야? 왜 이거야? 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바뀌지만 이때 적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학년의 학부모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지금 학생의 학년에 따라서 지금 이 내용이 언제 적용될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초등 1학년, 2학년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현재 초3, 초4, 중1, 고1 그러니까 앞으로의 현초 2, 현초 3, 현초 6, 현중3 그러니까 2025년도에 요 학년이 되는 친구들은 요 교육과정을 신설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1, 고2 학생들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중3 친구들은 이걸로 바뀝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이 친구들 차별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중3부터 진행된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수능 출제 과목이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서 기준으로 국어가 화법, 언어, 독서, 작문, 문학 세 가지가 전부 수능에 들어가는 내용인 거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대수, 미적, 확통인데 옆에 보시면 기하, 미적투, 경제수학, 인공지능수학, 직무수학이 있죠. 그 말은 뭐예요? 수능에선 미적투와 기하를 안 보지만 너 공대 올 거면 진로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영어 사실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고요. 사회와 과학 과목 역시 공통 과목을 배우지만 진로 선택에서 그리고 융합 선택에서 보시면은 화학 반응의 세계, 생물의 유전, 행성 우주과학, 세포와 물질 대사 이름이 바뀌었지만 지금 물리 1, 2, 화학 1, 2, 생물 1, 2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통합과학을 배우지만 너가 가고 싶은 전공에 필요한 과목을 진로 선택 과목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심화 공부해. 하지만 공통은 다 해야 해. 이 교육과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이 내용이 이름이 조금 보시면은 윤리와 사상, 정치, 법과 사회 현재 이미 사회탐구 선택 과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반하는구나. 지금 중3부터 고1 때 배우는 내용을 수능에 나오지만 2학년 때 지금 심화 선택으로 하는 내용을 하라는 소리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학교마다 무슨 과목이 깔릴지는 아직은 모르고요. 내년 초나 올해 겨울에 교육청 홈페이지에 각 학교별로 이 전체 교육과 과정 중에 어떤 게 열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계획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다양해도 현실적으로 고등학교에서 깔아줄 수 있는 건 학생 수가 많이 의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은 외부 전문 인사를 초청할 수 있는 어떤 조금 한정성은 없진 않습니다. 그렇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이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름이 바뀐 거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금 교육 과정에서 이름만 바뀌고 순서만 약간 바뀌었다지 내용은 크지 않다. 다만 고1에서 미적 기하를 선택으로 뺐다 정도의 차이고요.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첫 번째 고교학점제에서 세 가지의 변화, 그 다음 2022년도 교육과정 개편안에서 심화탐구, 그리고 수능 수학에서의 변화에서 이제 변화한 과목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 교재 작업을 완수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화하는 수학, 변화하는 탐구 과목에 있어서 앞으로 나오는 내신과 수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최고의 수업 자료를 준비하였고 커리큘럼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조금 중과할 예정입니다. 지금 중3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교과에서 10%로 1등급에 늘어났기 때문에 셋 중에 하나, 최저, 정성, 세특인 거예요. 그러면 정성평가는 내가 어떤 걸 이수하는지인 거고 최저는 수능 잘 보는 거예요. 세특은 학교에서 각 들어가는 과목별 수행평가, 보고서 작성을 어떻게 쓰는가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에 이제 여름에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에 여름에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원 지원생과 대부분의 항동부 학생이 수행평가에 전공 관련성이 아니라 노트북 보고 보고서 써오기, 무슨 그냥 귀여운 영화를 해와서 답답한 마음에 재원생 대상으로는 이미 자 서울에 들어가봐. 실러버스 볼 수 있어. 이제 들어가봐. 실러버스 볼 수 있어. 그 실러버스에 들어가는 키워드 파악해서 챗 GPT한테 어떻게 아이디어 추출해서 세특에 쓸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재원생이나 혹은 이제 입시설명회에서 주기적으로 세특을 어떻게 쓰는지와 모범 사례가 뭔지는 저희가 계속 이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실은 저번에 세특을 했으니 저희가 이번에 저희 끝나시면 이제 여기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혹시 세특에 대해서 무언가 궁금하다, 세특의 우수 사례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저번에 진행했던 입시 설명회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 여기 학우 요청 사항에 기타 사항에 세특 입시 설명회 자료 바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작성해 주신 번호로 링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거기에는 세특의 합격 사례가 있는데요. 그 합격 사례 외에 제가 추가적으로 가지고 온 친구의 사례가 있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6관학으로서 서울대, 그다음에 포스텍, 그다음에 연대고대 다 붙은 친구. 그래서 이제 광주의 영재고를 나온 친구의 사례와 못 쓴 친구의 사례. 이제 잘 쓴 친구의 사례와 못 쓴 친구의 사례는 이제 저희가 개인 정보가 좀 많아서 나눠드리거나 영상으로 촬영할 수는 없고요. 이제 개별적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면 보여드리거나 학원 재원생의 경우 저희가 따로 오면 제가 보여주며 어떻게 세특을 써야 하는지 방향성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조금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이들이 좀 감을 못 잡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 왜 들어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 내신이 나온 다음에 일입니다. 일단 내신 성적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경쟁력을 갖기 위함이지 아직 내신이 4등급인데 아직 내신이 6등급, 5등급인데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1, 2등급에 내가 스카이를 갈 거야. 내가 상태를 갈 거야. 라고 한다면 꼭 필요한데요. 그리고 또한 세특은 어느 정도의 교과의 점수를 약간 점프시켜줍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교과보다 종합, 이걸 잘 쓰면 대학을 한두 등급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어떤 내신을 조금 추가하거나 혹은 상위권 내신에서 경쟁을 갖추기 위한 목표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세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영상으로 저희가 보강하고요. 추후에 또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급도 역시 중요한 이슈로 제공될 예정이어서요. 저희가 정시 대비반 강의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신설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비고일 과정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비고일 같은 경우는 이번 11월부터 고등 내신을 대비할 수 있는 기본기입니다. 아직 고등 내신 아니고요. 아직 수능 아니고요. 자, 수능 이거 할 거거든? 내신 이거 할 거야. 근데 이거 하려면 뭐가 필요해? 버전입니다. 그래서 내신과 수능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 과정을 실은 이 중3에서 고등 올라가는 겨울방학을 채워줘야 고등 내신은 변별력이 생깁니다. 그 이유가 중3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한정적이에요. 내가 이번에 가정법을 했으면 가정법만 나오는데 고등학교 1학년은 1학기 중간고사부터 활품사부터 도치까지의 모든 내용이 한꺼번에 시험 범위에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시험 범위와 난이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기를 다지고 내신 대비를 들어가야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등부랑은 다르게 고등부는 매 단화 활품사부터 도치까지의 모든 문법을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본 문법이 아니라 진짜 내가 내신과 수능에서 써먹어서 먹고 싶고 다시 뱉을 수 있는 문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고1 모의고사에 대한 유형별 학습 듣기 들어갈 거고요. 언어의 기본기로 먼저 5주차에 기본어휘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중등 3학년 예비고일 같은 경우는 월요일하고 금요일 오후 7시, 오후 4시 30분 시작이고요. 그래서요, 과학 과목과 겹치지 않습니다. 과학은 수요일이고요. 지금 예비고일은 월금입니다. 2학년이세요? 2학년이세요? 중2요?
중2면은 중2면 괜찮네요. 30분이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수업 시간을 공통인데요. 모든 과목이 뒤의 시간이나 앞의 시간을 여유 있게 짜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수업 시간만 이만큼이고 실은 저희 재원생 중에 이 수업 시간만 채고 가는 친구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인 과제, 그리고 매일 보는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거나 혹은 추가적인 암기가 필요한 학생은 남거나 미리 와서 공부가 필요하니 약간의 여유를 봐주시면 좋고요. 매 수업 시간 30분 정도 저희가 시험을 항상 진행하기 때문에 시험을 보고 시험 성적에 따라서 나머지 공부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시간표를 여유 있게 짜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비고유 과정 같은 경우는요. 문법 기본서를 저희가 하나하나 아이가 직접 쓰게 할 겁니다. 기본 교재 플러스 제가 말한 자체 교재로서 본인이 쓸 수 있어야 돼요. 본인이 누적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4주 차이는 내가 8평상부터 관계사까지 전부 얘기할 수 있고요. 6주 차이는 8평상부터 도치까지 쫄쫄쫄 얘기하고 바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약간 좀 이 시기가 좀 힘듭니다. 보일 올라올 때 근데 이걸 해놓으면 금방금방 따라오는데 안 해놓으면 내신 들어가는데 관계사 이거 뭐예요?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해서 실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냥 끝내놓는 과목. 나중에 점검 너 배웠잖아요. 기억하지? 맞아요 했어요. 기억하고 바로 쓸 수 있게 세팅을 하려는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수업 때문에 첫 주 차에 들어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살품사부터 도치까지 문법이 전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언가 중간에 들어오거나 했을 때는 추가적인 보강 출석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고요. 자체적 교재로서 고1 모의고사에 대한 유형 학습. 그래서 이제 수능이나 모고 같은 경우는 단순히 영어를 한글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각 지문을 어떻게 내가 풀어야 하는지 스킬이 아니라 지문에서 답을 어떻게 근거를 주는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할 거고요. 그 다음 기본적인 서술형 대비. 예비 중3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이미 고1 친구들이 서술형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현 고1 2학기 행정부 같은 경우는 외부 서술형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 교재는 지금 고1 친구도 씁니다. 그래서 그 추가되고 증가된 서술형의 기본기를 교재를 하나 추가할 거고요. 기본 어휘 추가합니다. 이 내용이 12월까지입니다. 12월 이후에 1월에는 심화입니다. 고등 문법에서 이 정도 이상 못 냅니다. 이거는 외고 친구들도 푸는데 1월달에 이 교재를 하기 위해서 11월, 12월 세팅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이후 1월에는 더 어려운 어휘와 수거까지. 근데 이 공부량과 이 난이도를 1월에 바로 하기 어려워서 11월, 12월에 이 내용을 사실은 좀 하고요. 대치동에서는 이제 학기말 고사와 함께 여름방학부터 이미 이 내용을 끝내는 친구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는 대치에서 대원외고 내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원외고를 가고 싶어 하거나 한영외고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이미 중3 여름방학 그리고 중3 12월 전까지 요 내용까지는 다 끝내놓는 친구들이 놓기 만듭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한정고 같은 경우는 1월에 시작해도 되지 않고 일반고로 간다면 1월에 해도 충분히 1등급을 위한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쉽게 그려낸 내용이 있는데요. 월등에 기본 클래스가 있지만 금요일 오후 3시 일찍 시작합니다. 오후 5시까지 초등, 초상위반, 극상위반, 중둘, 중등, 학년별 수강하는 친구들에 한해서 소수 정원으로 레벨 테스트 하에 대원외고 부비도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대원외고에서 하는 속도를 나가지 못하죠. 대원외고에서 제가 새 지문을 한 시간에 나간다면 이 클래스는 그 난이도의 교재를 지문 하나를 일주일 나갈 겁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기본적인 초등반 혹은 중등반을 따라다니면서 추가적인 내가 외고를 갈 거야, 국제고를 갈 거야, 혹은 나는 이미 수능을 따라갈 수 있어, 혹은 나는 조금 수능을 빨리 끝내고 싶어 이 친구들을 위한 단을 요건 제가 개설을 해서 제가 가르칠 거여서요 10명을 넘기지 않을 겁니다. 또 레벨 테스트를 좀 꼼꼼히 볼 겁니다. 그래서 소수로만 사실 영어 같은 경우는 상향 평준화가 좀 많이 되어 있는 과목이에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행정고 2학년 1학년 정도 보면은 전교 1, 2등 하는 친구들은 중2, 중3 때 수능까지 끝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학이랑 다르게 영어는 유치원도 있고
영어는 막 초등, 중교 때 끝내놓는다는 분위기가 너무 많아서 이제 뭐 방학 때 대치나 목동을 다니시면서 조금 고등부까지 끝내거나 혹은 끝내고 싶다의 의지와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에게만 수강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 같은 경우는요, 중2, 중1 과정은 없습니다. 예비 고1 과정부터 과학은 필요하고요. 예비 고1 과정이 수요일 4시 30분에서 7시 30분 진행되고요. 근데 그 예비 고1 과정 같은 경우는 현 중2, 현 중1도 수강 가능합니다. 현 중1, 현 중2 학생도 내가 수능 들어갈 거 미리 예습하고 싶어. 미리 기말 끝나고 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이 예비 고1 과정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사실 배치 같은 경우는 중3 때 이미 생명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생명과학을. 네. 이제 예비 고1까지는 저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과학쌤께서 지금 저희 고1 친구들도 있는데 가르치시다가 동시 가능해요 라고 하면, 그리고 얘는 안 돼요 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꼭 통합과학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과학 같은 경우는 조금 저희 약대를 나오시는 선생님이시고 현재 약사를 경유하시는 분이셔서 정말 원리를 잘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특히 물리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약대 출신이시다 보니 물화생지에서 생물의 유전 파트가 좀 가장 어려운 파트예요. 그래서 특장점이 있으시고요. 하지만 약대를 들어가신 만큼이나 통합과학에서 조금 많은 친구들의 인기를 받고 있는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원리가 깊고요. 그리고 통합과학을 단순히 고1에 끝내는 게 아니라 수능 이후까지 쭉 유지될 수 있는 통합과학 수업을 저희는 통합과학 예비고1 과정에서 준비해놨습니다. 모든 교재는 지금 강사님께서 다 제작해놨고요. 지금 통합과학의 1학년 내용이 수능까지 이어지려면 지금 당장 수능 수준의 문제를 풀지 못하지만 그 수능의 문제를 풀기 위해 지금 통합과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바탕으로 예비고1 과정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예비고1뿐만 아니라 예비고2와 예비고3 친구들에게도 이 시기에 과학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여서 함께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비고2와 예비고3뿐만 아니라 난 중3인데 화학이나 생명의 이론을 미리 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수능에서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내신이 직결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가 유전 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꼭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고2 친구들은 이 시기의 내신이 결국 고3 수능의 70%다 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교육 과정이 많이 바뀌고 뭔가 평가원이 바뀐다고 해도 유형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나오는 수능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내용 들어가야 하는지 들어가고요. 그리고 예비고1 친구도 앞으로 이제껏 수능에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 이걸 풀기 위해 어떤 원리와 어떤 개념을 지금 이렇게 접근해야 돼에 대한 내용을 이번 11월부터 예비고1 과정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수학 과목 같은 경우는 전부 화목 진행될 예정이고요. 중3 예비고1 친구와 고1 친구 전부 화목 수업인데 사실은 저희가 5시의 시합과 7시의 시합과 상관없이 전원 5시 등원입니다. 5시부터 시험과 그 다음 수학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념 테스트를 보십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중등부와 예비고1 과정 역시 개념 테스트가 되는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학 과목도 사실은 아이들이 아직 그 어떤 원리나 그 공식을 제대로 익히지 않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풀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그 주차에 들어간 수학 개념과 수학 공식을 정말 완벽히 너가 이해했는가에 대한 백지 연습을 먼저 선행 후에 기본기 확인 후 그다음 변형 문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내가 아직 공식 숙지가 안 되어 있는데 공식 이해도 안 되어 있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풀어왔어요. 그냥 독해했어요. 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절대적인 수학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강의로 예비고1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는 자체 제작 교재와 마플 시너지 교재로서 앞으로 들어가는 고1 과정 선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사실은 시간당 한 번씩 보내시는데요. 이제 그 조교쌤과 저희 강사님께 항상 피드백을 요청하면 친절하게
몇 시를 상관없이 약관을 주십니다. 사실 모든 그리고 문제 스타일은 내신뿐만 아니라 교육청, 평가원까지 다양한 20가지의 내용을 볼 수 있는 수학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학생 같은 경우는 39기 학생, 3등급을 한꺼번에 올리. 근데 그 과정에는 기본과 원리가 남아있다. 그래서 제가 하기를 들어본 수학 강사님 중에서 가장 개념을 제일 설명하십니다. 제가 지금 수학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듣고 이해했어요. 저도 이해했어요.가 될 정도로 정말 개념에 있어서 확실하게 하시는 강사님이시다라고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비고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11월, 12월, 내년 1월, 2월의 겨울방학 동안에 공통 수학의 1년치를 전부 선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1학기에는 그 1학기에 내신이 들어가고요. 여름방학에는 다시 선행, 또 내신. 중등부 같은 경우는 방학 뒤 선행, 그리고 고등부도 방학 뒤 선행, 내신 경우는 내신 진행으로 수학을 진행됩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죄송해요. 영어, 수학, 과학의 전부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저희 전부 고등부 같은 경우는 특히 현재 대치동에서 계시는 분들께서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전국에서 어디에 가도 이 이상 최고의 강의력을 저희가 함유하고 있고요. 그다음 기본기 훈련을 위한 기본 능력 문제와 플러스 대체를 포함 전국의 기출 문제를 모든 과목 매주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고 그 시험이 어땠는지 숙제가 뭔지까지 저희도 몰랐어요. 안 해봤어요. 있는지 몰랐는데요. 하지 않기 위해서 학부모님과 학생에게 전부 이 상태가 매 수업 시간 증언 하원 시간과 함께 전송됩니다. 저희가 사실은 과목별로 강사님께서 워낙 경력이 높으시고 또한 사실은 이게 뭔가 작두를 한 건 아니고요. 지문을 보거나 혹은 어떤 내용을 보면 어떻게 문제로 바뀔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이번 저희 전날 본 문제에서 이렇게 풀어봤고 정답이 이거였고요. 그 다음날 본 중간고사에서 이렇게 비슷한 걸 풀었고요. 답도 비슷했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로, 과학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시험지고요. 전날 푼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시험에 푼 이 선지의 구성과 내용까지 유사하게 아이들이 풀고 들어갑니다. 근데 기계적으로 비슷한 걸 풀고 맞아오는 건 지양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완벽히 외웠는지, 완벽히 이해했는지에 대한 시험을 보느라 앞뒤 수업 시간표를 넉넉하게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시험명이 바뀌거나 혹은 교육과정이 바뀌거나 혹은 어떤 변수에도 잘 대처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실력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실력을 더해서 이렇게 학교 내신과 비슷한 시험 문제를 매 수업 시간, 시험 전날 품으로써 저희는 한국에서 1등급의 성적 향상의 중심이 된 사원으로 성장하고 있고 지금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 같은 경우도 계속 전부 이 구성까지 수치까지 똑같이 풀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저희가 푼 문제고요. 이게 지금 학교 내신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옛날 기출이에요. 근데 수학생께서 시험 범위 이거야? 기출 풀고 이거 풀어봐. 나올 거야. 해서 아이들이 수학에서 실제로 내신에서 20번 이게 나왔는데 내가 이거 복습도 했고 요것도 풀었고 해서 지금 보시면 수치까지 비슷해요. 문제의 구성과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것까지 유사한 패턴을 학습하고 성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 중등부 같은 경우는 지금 예비고일 같은 경우는 12월에 바로 개강을 하고요. 예비고일 영어랑 지금 제가 보여드린, 배부해드린 이 표를 보시면은 저희가 학년별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중3 예비고일, 고1, 고2고요. 두 번째 페이지 넘기시면 중1, 중2, 그 다음 초등 각 학년별로 우측에 과목과 과목에 따른 시간표, 수강료, 개강 일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고일 과정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영어와 과학은 11월 18일과 11월 20일 수능 끝난 다음 주에 조기 개강 들어가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내신이 끝난 12월 17일 예비고일 과정 진행됩니다. 넘기셔서 중등부 같은 경우는 초등부와 함께 전부 12월 개강입니다.
중등부 중1, 중2 학생들은 지금 학교말고사를 잘 쳐야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기말고사까지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 예비 학년 과정을 선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중등 같은 경우는 전부 12월 16일에 개강하고요. 3월까지는 선행, 중등과 고등 과정을 선행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영어와 수학과 과학은 현재 대치 지금 강의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커리큘럼과 교재와 수업의 내용과 수업 방향성을 전부 구체적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다만 초상위반 같은 경우는 바로 11월 22일에 개강하는 클래스가 레벨 테스트 이후에 열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 레벨 테스트라도 보고 싶어요. 혹은 상담 받고 싶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 이걸 하고 싶진 않지만 내가 우리 아이가 이 반을 듣기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할까요? 내가 1년 후에 듣고 싶은데 6개월 후에 듣고 싶은데 지금 어떤가요? 정도의 상담은 항상 열려 있으니 겁먹지 마시고 배워내고 겁먹지 마시고 이제 언제든 레벨 테스트 상담 문의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시간 약속 후에 앞으로의 이제 진행 방향에 대해서 상담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과학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1 전자과정은 없습니다. 예비고의 통합과학 공통사항이고요. 상담 후에 중1, 중2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12월 17일 여행이고요. 11월 12월 17일까지는 지금 해당 학년의 기말고사는 잘 마무리한 이후에 그 다음 학년에 대한 선행과 고등부를 대비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중2, 중1 친구들이 화보 5시와 7시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 말씀드린 대로 초등은 저희가 레벨을 하나만 열 예정입니다. 사실은 다른 과목, 다른 학년에 비해서 초등이 레벨별 수업이 좀 필요한 학년이고 중등이나 고등은 어느 정도의 레벨 차이를 내신이라는 이름 하에 함께 가져갈 수 있는데 초등은 레벨이 좀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등 같은 경우는 영어와 수학 개설되는데요. 둘 다 레벨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진행하는 레벨 테스트 소외권 외에 중하위권 단위, 하위권 단위, 월수 2시간 하지만 레벨 테스트로 어느 정도의 사실은 초등 6학년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은 초등학교 5학년 초생까지 가능하겠네요. 중등부 내용 기본, 고등부 일부 맛보기 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등부와 수학입니다. 그래서 초등부 같은 경우는 레벨 테스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등부는 공통적으로 중1 과정 선행입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입수 현황이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